몇 년 전에 혼쭐이 났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친구인 사카모토를 차에 태우고 달리고 있었다. 조금 먼 곳에 사는 친구 시마다네 집에서 한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작은 동창회 같은 느낌으로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 10명 이상이 모여 같이 마시자는 이야기가 된 것이다. 거기서 집이 가까운 사카모토를 태우고 시마다네 집으로 향할 예정이었는데 사카모토가 시간을 착각해서 출발이 늦어버렸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카모토를 차에 태우고 엄청난 속도로 달렸지만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어떨지 미묘했다. 시마다네 집은 산 너머 반대편에 있었다. 산길에 들어서자 차는 우리 말고는 한 대도 없었다. 커브길이 많기는 해도 외길인데다 신호도 없는 편도 1차선짜리의 도로는 나름 달리기 편한 도로라서 나는 신나게 밟았다. 사카모토와 실없는 농담을 하며 달리고 있자 전방에 엄청 천천히 가고 있는 경차의 미등이 보였다. 길이 외길이라 산을 넘어서 기슭 부근에 내려갈 때까지 추월할 공간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서두르던 우리에게는 방해되는 존재였다. 그러는 사이 경차 뒤에 따라붙고 말았다. 나와 사카모토는 서로 아무런 말도 없이 안달복달하면서 그 뒤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한동안 경차 뒤에서 참고 가고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 커브 때마다 멈출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는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늦다. 이 초조할 때 좀 살려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일부러 천천히 계속해서 달리는 경차. 나는 결국 참다 못해 사카모토에게 말했다. 너무 늦게 가네. 좀 넓은 곳이 나오면 추월하자고. 그런데 사카모토가 대답을 안 한다. 흘깃 바라보니 사카모토는 새파란 얼굴을 하고 있다. 뭔가 예사로운 모습은 아니다. 너무 세게 달려서 멀미가 난 것일까? 야, 사카모토,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아무 말이 없다. 야, 왜 그러는데? 사카모토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은 없다. 어디가 안 좋은지 뭔가에 떨고 있다. 야, 사카모토! 뭐야? 무슨 일이냐고? 살짝 화를 내는 식으로 말을 하자 사카모토는 정신을 차린 듯 입을 열었다. 저건 아니야. 야마구치, 빨리 추월해. 뭐? 뭐가 아니라는 거야? 영문을 모르겠네. 뭐 추월할 거긴 해도. 앞차가 늦어서 화가 치미는데 사카모토의 알 수도 없는 행동에 더 열받은 나는 조금 전망이 트인 직선주로에 왔을 때 경차를 추월했다. 경차 앞으로 다시 들어가 가속 페달을 꾹 밟았고 경차는 백미러로 확인하니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었다. 추월 후 경쾌하게 차를 달리고 있었더니 기분이 조금 안정이 됐다. 사카모토 쪽을 흘낏 보자 사카모토도 안색이 돌아와 안정된 것처럼 보여서 아까의 일을 물어봤다. 야, 사카모토, 뭐가 있었어? 저기, 내가 착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경차 이상하지 않았어? 이상하다니. 뭐 이상하게 느리긴 했지만 분명 할배나 할머니나 아줌마가 운전한 거겠지. 너 경차 안 봤어? 못 봤는데? 됐어. 그만하자, 이 이야긴. 야, 거기까지 짓거려놓고 그만둔다고?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문득 백미러를 봤더니 조막가까지 아무것도 없던 후방에 차가 한 대 달라붙어 달리고 있었다. 아니, 위협하듯 바짝 붙어오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추월한 경차가 위협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엄청나게 부추기고 있다. 상향등을 켜고 껌뻑거리고 있었다. 내가 속도를 높여 열심히 달렸지만 도무지 떨어지질 않는다. 그리고 급기야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다. 등줄기로 차가운 게 흘렀다. 안 되겠어. 양보해야겠어. 아까까지 졸라게 늦게 달린 주제. 그렇게 사카모토에게 말하자 사카모토는 엄청나게 진지하게 대꾸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양보해도 멈춰도 안 돼. 나는 사카모토의 그런 모습에 조금 놀랐지만 침착하게 사카모토에게 말했다. 무리라고. 이런 식으로 밀려서 이렇게 속도를 내다간 그대로 사고 난다고. 양보할게. 사카모토가 왠지 눈물 맺힌 눈으로 나를 봤지만 알겠다고 한마디 하더니 고개를 떨궜다. 내가 길을 양보하려고 왼쪽 깜빡이를 켜면서 속도를 천천히 줄여가며 차를 길 왼쪽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는데 쿵 하는 충격이 뒤에서 전해져 왔다. 빨리 가라고 범퍼로 부딪혀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상대가 보통 놈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길을 양보하는 건 무리겠다 판단한 나는 다시 속도를 올려 달리기 시작했다. 너무나 무서웠다. 함부로 감속도 할 수 없다. 길을 양보하는 것도 불가능. 일단 안전한 공간이 있는 곳까지 사고 없도록 계속해서 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조금만 더 가면 산 정상에 유계용 주차 공간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계속 달리자 길 왼편에 산정 주차장 입구가 보였다. 24시간 무료라서 출입구에 체인 같은 건 걸어놓지 않은 걸 아는 데다 꽤 넓은 장소라서 속도를 높이고 있었지만 차를 박지 않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주차장 안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차가 돌고 말았다. 갑자기 꺾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이다. 갑작스런 스핀에 당황했지만 다행히도 주차장에 다른 차들은 없었고 꽤 넓었던 곳도 있어서 아무 곳에도 부딪히지 않았다. 정차하고 안심이 되며 깨달았다. 그 경차는 가버린 것일까? 문득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를 봤더니 그 출입구를 막는 형태로 경차가 서 있었다. 전신에 털이 곤두섰다. 어떡하지? 왠지 우릴 기다리는 것 같아. 사카모토에게 말을 걸었지만 사카모토는 아까부터 고개만 숙인 채 내 쪽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원래부터 기가 센 쪽은 아닌 친구다. 엄청난 불안에 쌓여있다는 건 그냥 봐도 알 수 있었다.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보다도 아까 뒤에서 박았던 일도 신경이 쓰였다. 차에 상처라도 났다면 변상받아야만 한다. 내 차를 일부러 박아? 겁먹고 있는 사카모토를 보고 있는 것과 보복 운전에 열이 받기 시작한 나는 어째서 내가 그런 거에 겁을 먹어야만 하나 화가 나 공포보다 분노가 앞서왔다. 나는 사카모토에게 뭐라고 좀 하고 올게. 사카모토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차에서 내려 경차 쪽으로 걸어갔다. 물론 사카모토는 엄청난 얼굴로 반대해왔지만 이미 내렸으니 상관없다. 다 덤비라는 심정으로 분노를 드러내며 상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경차에 다가가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안에 대체 어떤 놈이 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앞유리까지 썬팅을 잔뜩 해놓은 건가? 같은 생각을 하며 경차 운전석 창을 두드렸다. 그러자 운전석 창문이 쓱 하며 열렸다. 안을 본 나는 순간 눈을 의심했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쏜살같이 내 차로 도망쳤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제일 빨리 뛰었던, 제일 크게 소리를 질렀던. 창문이 열렸을 때 안에는 사람이 타 있었다. 아니, 원래 사람이었던. 그것도 몇 명이나. 4인승 차에 5명이 타 있다든가 그런 종류의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빈틈없이 꽉 찬, 예를 들면 출근 러시아워의 만원 전철석 상태인 것이다. 틈도 없을 정도로 꽉꽉 좁은 경차 안이 사람으로 가득 메워져 있었던 것이다. 상하, 좌우, 사람의 방향과는 관계없이 테트리스로 틈없이 쌓아올린 벽돌처럼. 게다가 모두 안색이 창백하고 눈이 텅 비어있는 모습이었다. 남녀노소 여러 종류의 사람들. 그 괴로운 자세의 사람들이 일제히 창밖에 있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목이 180도 돌아간 놈도 있다. 결국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았던 것은 사람으로 차 안이 가득 메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차로 돌아가자마자 부랴부랴 차를 출발시켰다. 사카모토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공포로 패닉에 빠진 나는 아무튼 이 주차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돼.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무리하지만 출입구에 서 있는 경차와 울타리 사이의 공간에 차를 슬그머니 밀어넣고 억지로 빠져나가려고 했다. 왼쪽 울타리에 닿았다. 크크크 하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차와 울타리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럴 때가 아니다. 옆에 있는 경차 쪽을 보지 않도록 하며 힘껏 엑셀을 밟는다. 차 앞이 주차장에서 도로로 들어간 순간 무심코 오른쪽을 보고 말았다. 시야에 경차가 들어왔다. 차 안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웃는 것처럼 보였다.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먹고 의식을 잃었다. 깼더니 병원이었다. 결국 주차장에서 차 앞머리를 엄청난 기세로 내민 내 차 때문에 그냥 달리던 차가 내 차 앞부분 옆쪽을 들이받았던 것이다. 사카모토는 머리를 부딪혔는데 외상은 거의 없었고 가벼운 타박상이 곳곳에 있을 정도라 무사했다. 나는 터진 에어백에 세게 부딪힌 탓인지 코뼈가 부러지고 앞니 3개가 부러진 데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다리뼈에 금이 가 있었다. 타박상도 몸 여기저기에 있었고 열이 올라 한동안 입원할 수밖에는 없었다. 상대는 갓 20을 넘긴 여자로 무사했다. 서로의 차는 엉망이 됐지만 결국 경찰과 보험사가 관여해 쌍방 합의로 결론지었다. 훗날 퇴원 얘기가 오가던 때 사고 상대측 여자가 병문안을 와주었다. 상대 여자에게 경차에 대한 걸 물어봤더니 그런 차는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 먼저 퇴원한 사카모토는 역시 우리가 앞에서 달리기 시작하기 전부터 그 경차 속에 뭐가 있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나에게까지 이상한 공포를 맛보게 하고 싶지 않아 잠자코 있었던 것 같다. 차는 고칠 수 있어 보였지만 왠지 재수가 나쁠 것 같아 폐차했다. 퇴원은 했는데 타박상으로 인한 멍은 한동안 계속됐다. 어쩐지 멍의 생김새가 손바닥으로 때린 자국 같았다. 그것도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많은 사람에게 맞은 것처럼 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카모토의 몸에 생긴 것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다. 사카모토는 지갑 안에 넣어둔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수호 부적이 산산이 찢어졌다고 말했다. 결국 손 모양을 한 멍들도 시간은 걸렸지만 지금은 깨끗하게 나았다. 반전도 뭣도 없지만 장난 아니게 무서웠다. 그 경차도 뭐였는지 모른다. 지금도 운전하는데 뒤에서 바짝 붙으면 그때의 일이 생각난다.